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3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3시간은 2017년 이후에 이제 혁신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또한 그 드롭박스로 보내주신 논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같이 안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요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 환경 설정하시면서 도커 실행 시 도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이제 종료가 이제 되는 그런 문제 이제 직면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WSL 쪽의 문제로 의심하신다. 그래서 이제 WSL을 이제 막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시는데 이 WSL을 삭제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잘 안 되시리라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오류를 이제 보면 지정된 서비스가 설치된 서비스로는 없습니다 하고 이제 WSL 자체가 안 되시는 거 이제 같거든요. 그죠? 확대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요 WSL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을 하기 위한 윈도우즈의 이제 요건 사항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즈 이제 10 이상에 에서 또 최신 업데이트를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쪽에 서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드린 문서에서 같이 이제 링크점 텍스트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보실까요? 요거는 나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점심 먹고 났으니까 좀 이제 개별적인 논의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요 WSL 설치 문서를 이제 보면서 혹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필수 조건을 좀 신경 쓰실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이제 10 버전에 이제 2004 이상이고 빌드 망 19041 이상 이고요. 또 이제 윈도우즈 11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제 첫 번째 버전부터 어떤 것이든 이제 설치가 됩니다. 네, 이 주로 WSL 설치에 문제가 생기시는 그런 경우에 제 경험은 어떠냐면 대체로 윈도우즈 버전의 문제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문제이신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요 버전 이상이 있으신 거를 아마 이제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대체로 돼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뭐 설치된 서비스가 없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아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아닐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제가 드린 요 설치 문서에서 WSL 설치 문서 링크가 나와 있는데 그냥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이제 참조하셔서 WSL 설치가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도커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도커의 거의 대부분 제가 겪는 문제의 한 3분의 1 정도는 WSL 쪽의 문제였어요.
이때까지. 근데 WSL이 한 번 실행되고 나서는 거의 대체로 이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WSL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제 도커 자체의 문제이거나. 근데 그거는 아마도 여기서 이제 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이제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오류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그 원인이 짐작이 될 테니까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WSL 문제인가 이제 도커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고, 대체로 WSL을 제거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이 요 에러 코드를 보면은 지정된 서비스가 설치된 서비스로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보면 그 WSL 언레지스터나 이제 셧다운 같은 것들이 요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 말은 이게 WSL이 버전이 있는데 1버전하고 2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2버전을 지금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 1버전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WSL 업데이트를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삭제는 하지 마시고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아람이랑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는 하셨고, 그래서 도커와 우분투 프로그램을 제어판에서 제거 완료하셨고, 뭐 이거는 이제 제거의 문제는 일단 아닌 편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스톨 명령 수행 후 재시작 안 함이 의심되셨는데, 그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요 오류 메시지 자체는 업데이트의 문제가 아닌가. WSL이 1버전이 있고 2버전인데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WSL이 윈도우즈의 기존 버전의 윈도우즈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WSL 자체의 업데이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설치하시면서 이 업데이트를 명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모두는 아닌데 그 일부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겪으셨고, 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의심이 되니까 WSL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이제 고려드리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 뭐 사실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다 문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 링크점 텍스트 상단에 제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디스코드에 뭐 가입을 시켜갖고 그 커뮤니티를 뭐 그럼 좋죠.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들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온라인 이제 저 뭐 아파트 커뮤니티도 있는데 우리는 인공지능 커뮤니티로서 같이 이제 잘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메일은 이렇게 대화가 연결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 쪽에서 주시면 조금 더 얘기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디스코드 쪽에서 주시면은 화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만 화면 공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 보통 뭐 기술 서비스 같은 거 받으실 때 화면 공유 하잖아요. 제가 원격 조작 말고요.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조작은 보안상 큰 문제니까 그건 안 되고, 그냥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뭐 비디오로 기록을 간략하게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은데, 제, 제 제가 만약에 500원을 건다면 여기에 걸겠습니다. WSL 인스톨 대신에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신다에 500원. 그죠? 혹시 안 되시면 500원으로 요새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한데. 그죠? 500원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고 뭐 PC 초기화까지 하세요. PC를 막 잡으시려고 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까지 과격한 작업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SL 업데이트 권장합니다. 안 되시면 PC 포맷 하시기 전에 한번 연락 주세요. 먼저 그 애꿎은 PC 잡지 마시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다 논의 못하면은 이제 절대로 못 물어보는 거냐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봤으니까 또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서 편리하게 환경 세팅을 완료했는데 개인 PC에서 직접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경우 꼭 설치해야 될 사양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되느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당연히 아닙니다. 원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뭐 자바 프로젝트를 하시든 아무것도 상관없고, 다만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다 좀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은 도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한 조언은요. 일단 그 주피터라고 하는 것을 주피터의 커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의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무엇인가, 요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와 주피터 커널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또한 세 번째로는 도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제공해드린 환경 설정은 그 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도커가 지금 그 우분투 리눅스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좀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 환경 설정을 직접 하시는 거는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패키지란 무엇인가, 주피터 커널과 파이썬의 가상 환경은 무엇인가, 도커는 왜 그렇게 동작하는 것인가, 우분투는 왜 거기서 왜 명령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권한은 무엇인가, 뭐 주피터의 설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 상황에서 그 저 환경 설정, 그래서 성주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마 이제 아실 텐데, 그래서 요 네 가지 주제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다만 제가 그 표지판만 좀 전달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방향은 부산 방향이고요. 저쪽 방향은 먼 방향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까요? 챗GPT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조사를 수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어, 좀 더 빨리 구체적인 조언들을 이제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저 챗GPT한테 파이썬의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와 주피터 커널의 관계는 무엇이가? 도커는 무엇이냐? 도커를 왜 그렇게 쓰느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또 저한테 질문 주실 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챗GPT한테 만약에 활용을 하셨으면 챗GPT의 링크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신 내용에 대한 그 챗GPT 대화방 링크를 저한테 주셔도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셨고 이 대답이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링크를 공유하는 게 좀 보안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캡처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캡처는 뭐 그냥 뭐 대화방 캡처니까 본인의 대화방 캡처니까 뭐 저기 그 챗GPT가 스마트폰 앱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앱에서 그 캡처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디스코드도 스마트폰 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야 물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 데이터 과학의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이게 그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서 그 조직에 돌아가셔서 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좋은 경력의 어떤 그 발전을 하시는 것이 어, 우리 모두한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성공하시는데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정성껏 지금 만들고 그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그 우리 이제 서로 얼굴 아니까 그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혹시 또 그 뭐 보내셨는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요건 이제 그렇고 이제 보내주신 거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원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원격으로 넘어왔고 대체적으로 이제 5, 6초 이내에 아까 그 바이 디렉셔널 쪽에서 그 수행되는 걸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요 바이 디렉셔널에 이제 드롭아웃을 추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드롭아웃을 이제 추가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까 84 언저리에 있던 것에서 한 1, 2% 정도 그 소폭 향상이 되는 것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드롭아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올려주셨네. 좀 볼까요? 온라인을 좋아하시는구나.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논의 좋죠. 논의를 하려고 모인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대규모 딥러닝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사전학습 또는 운영 환경에서 서비스할 때 다수의 컴퓨팅 노드와 다중 GPU 환경을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 추론, 학습 또는 추론할 때 성능, 프로파일링 하는 도구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폭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CPU와 GPU 사이의 데이터 복사를 위한 메모리 입출력에 시간이 소요된다. 같이 컴퓨팅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 복사 시간, 노드 내 메인 메모리와 GPU 사이의 데이터 복사 시간 등으로
데이터 처리의 병목 지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논의 주셨는데, 좋은 논의 주셨네요. 요거는 일단은 그 자연어적인 주제는 아니죠. 자연어적인 주제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딥러닝 주제인데 뭐 그래서 왜 물어봤어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다만 우리가 그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컴퓨팅 노드 뭐 다중 GPU 환경 이런 거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제 소개를 안 드렸고 또 지금 요런 거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논의 주신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해당 부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저 링크로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그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그 병목을 이제 찾아내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텐서플로우 자체 내에서 그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이 리소스에서 학습 또는 이제 리소스의 그 문서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맨날 하진 않기 때문에 요런 조사를 그 하시는 게 그 챗GPT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부분에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죠. 여기 있네요. 그 GPU 성능 최적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프로파일러로 텐서플로우 GPU 성능 최적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GPU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최대 성능을 얻고 하나 이상의 GPU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때 디버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딱 원하시는 게 요거죠. 아마도 이제 그러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 학습, 텐서플로우 코어 가이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GPT 일단 우리가 GPT한테 물어보기 전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GPT한테 이걸 다시 물어볼게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성능 병목 개선을 위해 프로파일링 도구 소개 부탁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되는지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풍선이 여기가 있죠. 그럼 볼까요? 텐서플로우에서 그 텐서 보드를 통해서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송구합니다. 텐서보드에서 그 모델 훈련 및 성능 모니터링 하는데 여기 자체에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 및 병목 현상층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텐서 보드랑 이제 텐서 프로파일을 이제 활용하는데 텐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지금도 당연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려고 포트를 좀 다시 열어주셔야 돼서 그러면은 도커에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하고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이제 컨테이너를 새롭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 하면은 1시간 그 얘기를 해야 돼서 지금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딥러닝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그래서 요 익스페리먼트 뭐 요건데 요거는 좀 보죠. 그렇고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 거의 그 성능의 병목과 관련해서는 요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에요. 그 이런 그 연산의 성능은 그 순수하게 그 이제 CPU나 GPU 같은 연산적인 측면의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통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입출력과 관련돼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근데 입출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뭐 SSD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 하드디스크라고 할게요. 그죠? 하드디스크나 뭐 SSD. 요게 이제 제일 느리죠. 하드디스크가 제일 느리고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는 SSD가 훨씬 이제 빠른데, 그러면 사실 이 병목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경우에 어디서 걸리냐면 이 IO 쪽에서 병목이 생겨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글씨를 조금 큼직하게 써야 되겠네요. 이게 그 지금은 그런 경험을 잘 많이 안 하실 텐데, 예전에 그 한때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이 SSD 초창기 도입할 때 있잖아요. 그 초창기에 도입할 때 아우 내 윈도우즈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SSD로 바꾸니까 그냥 놀랍게 빨라지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소프트웨어가 좀 그 구린 게 아니라 내 하드웨어가 구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SSD보다도 좀 더 빠른 게 뭔가요? 램이죠. 그죠? 그러면 얘보다도 더 빠른 게 뭔가요? 그 CPU나 GPU 캐시죠. 그래서 이게 그 메모리 그 컴퓨터 과학이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전공하시면 이제 메모리의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메모리의 계층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왜 여기서 이제 병목이 이제 생기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누가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이제 달라지는데, 특히나 이제 그 이 GPU 환경과 관련해서 그 논의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그 CPU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CPU에 메모리가 있고 그 GPU는 그 통합 SoC 같은 이 통합 메모리가 아니면은 이 두 개의 메모리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맥 같은 경우에는 그 요새 맥이 좀 요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해서 되게 이제 그 살만하다고 이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이 맥의 경우에는 CPU랑 GPU가 그 동시에 같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서로 구분이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 X86 아키텍처에서는 GPU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AMD가 이제 그 도전장을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난주인가 지난주에서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 GPU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새로 진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엔비디아나 이런 게 그 인텔처럼 막 그 혁신이 없는 뭐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최고의 이제 정점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제 그 시장을 얼마나 이제 따라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 나노에서 1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이면은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이제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는 이제 정광석화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동작하던 그 소프트웨어가 미세하게 뭔가만 달라져도 동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기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요 이제 그 CPU랑 이제 GPU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CPU에서 접근 가능한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에폭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그래서 이 CPU에 적재한 데이터를 GPU 쪽으로 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 그 그래픽 카드 보시면 독자적으로 이 GPU 카드 내에 메모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좁쌀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GPU 쪽에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 메모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다 이사를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혹시 나 램 되게 많아. 뭐 128기가 꽂았어. 이렇게 하셔도 GPU 메모리가 얼마 없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작업 관리자를 이제 보시면 그 요 작업 관리자에서 그 성능 탭에 가보시면 이 GPU가 이제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 요 공유 GPU 메모리가 있고 그 GPU의 독자적인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저 지금 이제 제가 요 그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패러렐즈라서 이게 공유가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2070이신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그 GPU 메모리가 아마 8기가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면 한번 그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메모리는 그 뭐 32기가 아마 그러실 텐데 이 GPU 메모리가 8기가이기 때문에 그 이 GPU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리 그 CPU 쪽에서 접근 가능한 램의 크기가 크다고 해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그 성능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또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서 다 이제 그야말로 케바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성능적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이 연산적인 측면에서 그 성능이 지금 저하되는 것 같다 이러면 해결책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돈을 쓰시면 됩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 하드웨어가 비싼 거를 쓰시면 연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I/O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은 이게 그 GPU 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GPU 쪽에서 자, 던져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모리에서 야, 잠깐만 하고 저기 나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여기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답답하다. 나는 지금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 피포 막 이러잖아요. 뭐 라스트 인 라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딱 원하는 그게 여기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GPU가 이제 몇 개가 사용되는가와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이렇게 한 번에 그득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 칸에 맞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 데이터마다 형식이 다 다르고 GPU의 메모리가 다르고 또 GPU의 그 메모리의 이전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최근에 출시한 그 GPU와 관련돼서 되게 혁신 기술이라고 평가받는 게 뭐냐면 그 GPU의 이런 그 가동률을 최적화해주는
이렇게 놀고 있으면 여기를 꽉꽉 채워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되게 혁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보통 그 이 연산적인 측면은 그냥 어떤 그래픽 카드를 쓰느냐의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서 이제 돈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측면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역할은 아마도 메모리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와 메모리의 그 구성, 현재 하드웨어와 메모리의 이제 관계, 그런 점들을 그 지금 소개해드리는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에서 그 준 의견들을 이제 보니까 이 대체로 여기에서는 텐서플로우 프로파일러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엔비디아 쪽에서 엔사이트 시스템즈라고 이제 되어 있고, 뭐 TF 오딧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 요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셔야 되는데, 그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프로파일러로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쉽지 않고, 하나도 쉽지 않고 여러 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GPU 단일 호스트에서 성능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 요 프레임워크들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뭐 미러드 스트래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할 때 그 분산의 어떤 방법을 이제 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뭐 요 그 얘네들이 어디서 나눠졌고 어디서 쪼개졌고 뭐 어디서 합쳐졌으니까 그런 이유로 여기서 이제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이 뭐 학습과 이제 추론해서 이제 성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막 그 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추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니신 경우에는 대체로는 그냥 프레임워크에서 해주는 그런 설정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지, 저 그 분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되시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논의 주신 덕분에 같이 이제 또 살펴봤고요. 또 혹시 뭐 또 올려주셨네요. 그죠? 뭐 논의 많아 좋네요. 그죠? 안 그래도 이제 잘 계시나 궁금했는데, 그죠? 잘 그 듣고 계시나 궁금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그 챗GPT에서 뭘 물어보시고 그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그 아마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정의는 항상 옳다, 영어로 번역을 해줄래요? 해서 이제 챗GPT에서 이제 했고, Justice is always right 이라고 번역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잘했다. 수학자들은 정의 내리기를 잘한다. 정의는 항상 옳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한다. 챗GPT 해킹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 선생님께서 의도하시는 거는 제가 챗GPT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요 정의 1번은 정의 1번은 이 define이죠. 영어로 하자면 그걸 의도하셨겠죠. 수학자들은 정의, 이거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기, 이런 걸 이제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정의는, 정의는 항상 옳다는, 여기서는 좀 모호한 상황을 가정을 해주셨네요. 모호하게. 즉 이런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이 정의는 항상 옳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정의가 왜 모호하냐면, 제가 삐리삐리 챗 GPT를 그 빙의해서 하자면, 여기서 이제 규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한국말로 다르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define 한 것이 있고, 내가 그렇게 선언하노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그 저스티스, 제가 한자를 좀 못 써서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 제가 하신 게 참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의는 항상 옳다라고 해서 그 저기서는 justice always right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모호한데 저렇게 번역을 한 거를 보면은 저기서의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의 정의 중에서 justice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의는 항상 옳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르다, 뭐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저 맥락에서는 이제 justice라고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이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자들은 규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위상수학에서 무엇이다, 얘를 합성곱이라고 가정하자, 얘를 벡터라고 가정하자, 이런 어떤 정의를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런 맥락을 주신 거죠. 정의는 항상 옳다에 대해서 그 정의의 단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맥락을 하나 더 추가하신 이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명제와 정의 이런 것들은 그냥 명제의 경우에는 증명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거는 QED 해가지고 옳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의는 항상 옳다라고 하신 것은 righteousness가 아니고 그냥 올바름이죠. 그냥 맞음의 의미로서 이제 올바름인데,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런 거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정의 내리는 활동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점인데, 하지만 이제 저런 것들을 의도하시면서 제가 이제 아마도 마음속의 과정을 제가 재현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하신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의도의 벡터를 제가 느꼈어요. 저도 인코더예요. 인코더처럼요. 의도의 벡터를 느꼈는데, 왜냐면 챗GPT한테 너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하시려고 하는 이런 구성인 거고, 그래서 저 위에서 justice is always right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다음 맥락에서 정의의 단어의 정의 자체가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맥락으로 인해서 뉘앙스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딱 느꼈습니다. 그죠? 아마도 그러신 것 같고, 뭐 여기서 이미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defining things라고 하는 식으로 수학자들의 define에 대해서는 번역이 잘 됐어요. 잘 됐고, 근데 justice is always right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여기 뭐 작아서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justice always right이라고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위에 있는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제가 잘 느꼈습니다. 잘 느꼈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렇게 논의를 주셨죠. definition으로 번역을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앞선 문장의 영향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게 틀렸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챗GPT가 말씀드린 대로 헛소리도 하고 완벽하지 않고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텍스트를 읽어드려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이 챗GPT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보이죠. 내가 분명히 맥락을 제공했는데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는데 그 코드 같은 거 이제 작성에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코드 이게 했는데 좀 틀렸어요, 얘가. 그래서 아, 그거 말고 내가 좀 맥락을 상세하게 줄게 해서 상세하게 줘갖고 다시 하면은 다시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챗GPT가 훈련된 데이터의 92% 이상이 영어 데이터거든요. 한국어 데이터는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잘 되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한국말로 물어봐도 내부적으로 번역을 수행한 다음에 아마 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고서는 한국어에 대해서 잘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번역을 했다가 다시 번역할까 재번역하고 이런 식의 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심호흡을 하신 거죠. 내가 참는다. 한 번 더 해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justice is always 아니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신 거죠. 수학자들의 정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데피니션이라고 지금 잘 알아들었구만. 그럼 다시 해봐. 그럼 저스티 와 화나는 거지. 여기서 화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현재 시점에 자율주행이 도움이 되나요? 반자율주행?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그 가족들이랑 놀러 갈 때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켜놓고 우리 애기 뒤에 있고 우리 부인 태우고 있는데 자면서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한 5년 정도 제 운행하는 이제 그 차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어갖고 테슬라는 아닌데 그걸 이제 운행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얘랑 같이 지내보니까 장거리 뭐 고속도로 운전 막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못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되게 잘 되는 그 지루한 고속도로 구간들이나 뭐 거리 조절하고 이런 건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안 되고 또 터널에서 나오면서 이 조도가 갑자기 확 바뀔 때 그때 조향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향이라는 게 방향 전환하는 그게 띵띵띵띵 경고가 울리면서 잘 안, 뭐 제 거에 그렇다고 있을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아, 이게 조도가 바뀌면서 그 도로에 그 표시된 그 차선 표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도가 급격하게 바뀔 때.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다시 한 1, 2초 뒤에 살아나거든요. 근데 시속 100km로 가고 있을 때는 그 1, 2초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얘랑 같이 살아보니까 아, 여기서는 잘 되고 여기서는 잘 안 되고 해서 여기서는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고 아,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되고 퇴근할 때, 비 올 때 걔를 맡긴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 거 맡기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챗GPT도 똑같아요. 그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 이야기 아시나요? 그 미국의 변호사가 이 챗GPT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시간당 돈을 받고 하니까는 자기는 원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서류를 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이익률이 막 상승한단 말이에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미국 변호사가 챗GPT한테 막, 오, 괜찮네? 하고 꼼꼼히 검토를 안 해본 거야. 그래갖고는 그 판사한테 그걸 제출했는데 판사가 이 문서가 거의 사문서 위조 이 혐의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판례에 없는 사실이 여기에 이제 적시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심각한 중징계 사유라든지 아니면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엄청난 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싹싹 빌어가지고 어쨌든 그 면허를 반납한다든지 이게 징계는 이제 피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AI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굉장히 감독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 현재로서는 그 정말 완전한 수준의 AI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감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오, 뭐, 교육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 잘 하나요? 그러길 바라지만, 신입사원이 보통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그 월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AI한테도 너무 막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실망스럽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지만 하지만 이게 개선된다고 해도 여전히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번 시간 여기 다 써버렸네.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